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데이 코리아에서 사회부 취재를 맡고 있는 김시온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최근에 제가 이제 3월 20일을 기점으로 JMS 사회적 이슈죠. 정명석 씨와 그 단체에 대한 기사를 지금 촬영일이 6월 1일인데 오늘 기점으로 한 7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70일 동안 30개 정도의 단독 보도를 내면서 이에 대해서 조금 깊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종훈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봤던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조금 엮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종훈 씨를 이렇게 사적으로 인터뷰한 매체는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종훈 씨를 만나게 된 경위는 정종훈 씨 부동산 횡령권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하고 있다가 반론권을 좀 드려야 되겠다, 기사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론하실 의향이 있는지 문자를 드렸는데 처음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종훈 씨 어머님이라던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문자를 보내니까 먼저 전화가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날 바로 당일에 만나서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우선 오늘 다룰 기사 제목은 JMS 정종훈 부동산 횡령 의혹 개인적으로 쓰려고 산 것이 아니야 입니다. 기사 썸네일 사진은 임시 접수 확인증을 넣어놨는데요. 보통 고소장이나 다른 사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종훈 씨가 고소 고발이 들어간다고 다 성립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성립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해달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접수 확인증, 고소가 접수는 됐는데 성립이 됐는지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사용했고요. 그거에 대해 정종훈 씨가 말하는 이 목소리 잠깐 듣고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들려드리고 본격적인 기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런 식의 고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경험자시군요. 저는 다양한 건을 가지고 경찰 조사도 많이 받았었고, 네. 또 이제 경찰 조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도 굉장히 네. 많았었어요. 이전에 어디 뭐 시사저널이라고 꽤 굉장히 유명한 데서 나온 사건도 대우조사네요. 단 1%도 그 사실이 아닌 일들인데 그게 이제 기사화가 먼저 되면서 네. 그게 뭐 고발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고발이 들어갔는데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네. 저한테 톡만 오더라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뭐 관련이 없어서 그냥 뭐 취한 이런 그럴 수 것들이 있죠. 제가 네. 굉장히 많이 받아서 네, 정종훈 씨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추려서 보면은 이번 건 역시 고소 성립 안 될 수 있다, 자긴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성립이 돼서 대전지검에서 내사로 땡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고소 고발은 지난 2월 22일 JMS 신도 강모 씨가 정목사 이제 김지선 씨라고 할게요. 본인도 본명을 사용하시니까 김지선 씨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명목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성립이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지검에서 내사로 땡겨간 건으로 알고 있고요. 이 고발은 강모 씨뿐만 아니라 30여 명의 신도가 함께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김지선 씨의 친동생인 김대현 씨 남동생인데, 이분 이름으로 이제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떼서 저희가 이미지로 넣었는데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 부동산 포함해서 총 51억 정도, 정종훈 씨 친동생 김지선 씨 친동생하고 굉장히 측근으로 불리는 정충신 씨, 본명 권병현 씨인데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51억에 달하는 부동산이. 이 부동산은 모두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구입이 됐고요. 융자가 30억 정도가 껴있는데 그렇더라도 20억 정도는 현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김지선 씨 기본급이 300만 원입니다. 힌들교회에서 받는 게. 그 외에도 이제 담임교역자 명목으로 두 곳의 교회에서 300만 원씩 더 받아요. 900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사업을 하거나 고수익 일을 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김대현 씨도 지금은 한 회사 이제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고요.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에서 총 51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현금 20억씩 주고 샀다.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PD수첩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50억에 달하는 건물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자 분석표 그리고 채권 분석표를 첨부했는데요. 보시면은 융자는 어쨌든 30억이 껴있긴 한데 20억이 어디에서 났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정종훈 씨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부조금으로 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음성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의금도 5억이나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저희도 그 5억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 부의금 5억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정종훈 씨 측근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부의금이 5억 정도 들어온 건 맞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4억 5천의 빚을 남기고 가셨다. 그래서 사실상 남는 게 5천만 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걸 감안해도 15억인데 그럼 15억? 정종훈 씨가 타고 다닌 차도 외제차고 그 중에 정종훈 씨 차로 추정되는 게 3대가 있는데 모두 외제차인데 2대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 운영하고 계시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것인데 이 집은 따로 있거든요. 이 51억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비나 이분이 이제 평소 입고 다니시는 흔히 말하는 사치품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땐 도저히 불가능한 X거든요. 그 사치품에 대해서는 기사 말미에 다뤄져 있는데요. 김지선 씨 액세서리 중에 레이디 아펠 발레리나 앙샤떼 워치라는 건 1억 6,800만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로만티크 워치 같은 경우엔 9,05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외에도 정종훈 씨 사치품이라고 해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 여러 언론사가 다뤘는데 추산을 해보면은 몇십억 단위예요. 1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이 51억에 대한 부동산, 현금 20억 들어간 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차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러니까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상 교회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 차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정종훈 씨가 본인이 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이야기하는 차가 3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는 자기 게 아니고 한 대만 본인 거다. 그리고 차량이 BMW X5인데 한 달에 55만 원씩 할부금을 착실하게 내고 있다. 이 차 가격 아는 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55만 원씩 내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 차를 몇 개월 할부로 산 거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요, 차를 빌려주신 그 벤츠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타고 다니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타고 다니는 걸 잠깐 줘서 제가 네. 교회 2번 정도 타고 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량은 3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 대입니다. 네, 그거는 다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럼 네. 이거는 사실 이제 그것도 다 지금 할부금으로 아주 착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아, 55만 원인가? 잠깐 네.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차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작성한 게 있는데 그걸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원래 가능하면은 제가 기사 발행한 순서대로 좀 가려고 했는데 이 이슈는 최근에 나왔던 이슈랑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기사하고 그 기사까지 해서 정종훈 씨 파트 1 일 것 같고 그 뒤엔 이제 2차 가해한 거나 JMS를 성범죄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도 차후에는 조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산 게 아니다. 교인들이랑 같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왜 개인 명의로 샀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종훈 씨랑 같이 나온 분 중에 모 장로가 부동산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교단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스타일이 있다. 이건 우리의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의 어떤 시스템이나 네. 각 단체별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들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스타일들이 부동산 취득하는 스타일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스타일들이 우리 좀 이때까지 이어왔던 게 개인명으로 샀다가 또 다른 명의 근데 원래는 사실 이렇게 차명으로 구매한 거에 대해서 교단이 부동산을 구매한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발언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의 목적을 두고 다른 스타일로 구매를 한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라고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영상 처음에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화면 보신 바와 같고요. 그리고 JMS 교단은 원래 교단 제외하고는 전국에 230여 개 교회가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재정 공개를 해야 되는데 힌돌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안
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요. 정조은 씨는 우리 교회 예배는 교인이 아닌 참석자가 절반 이상이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재정 보고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음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음성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듯이 저희는 지금 제가 맡은 지 10년 됐는데 네. 예, 거의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인 예, 우리 2부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로 승진하다 보니까 90%가 외부인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 이 교회로 너무 다 오고 싶어 해서 저희는 다 수용하고 맞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 그래서 못하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지도자 모이고 대체를 했어요. 지도자 모임에 약식 재정복을 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교단 내에서는 모든 교회가 교인들에게 재정 공개를 해야 되는데 힌들교회는 약식으로 진행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고 음성에 나오는 분들은 모두 정조은 씨, 김지선 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정조은 씨가 이 부동산을 힌들교회 쪽으로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정확히 지난해죠. 2022년 8월 22일에 정 목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본당에서 그 24억에 달하는 건물에 대해서 선생님, 그러니까 정명석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건물을 교회 예비비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냐라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해요. 투표 결과는 건물 구매 쪽으로 기울었는데 몇몇 일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 거죠. 이거 특정한 목적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 예비비로 이 거액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냐. 근데 공교롭게도 판매하려고 했던 그 이름이 처인구 양지면 성주로 일대 건물이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정대현, 정충신, 그러니까 김대현, 정조은 씨 동생하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병현 이름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 이름으로 된 걸 교회가 왜 사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 목사는 3번에 걸쳐 두 사람이 법인 대출을 받았고 어떻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마 다음번에 다룰 것 같긴 한데 이날 만남에서 정조은 씨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꽤 많이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선은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최근에 저희가 발행한 기사 중에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만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JMS 자금 횡령 의혹입니다. 이 기사를 포함해서 아마 2개가 더 나올 텐데요. 총 3건인 거죠. 3건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JMS 자금 횡령 의혹은 미궁, 정명석 오른팔 정조은 구속영장 심사. 이게 지난 4월 17일에 발행된 기사고요. 제가 이 기사를 썼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정명석 씨 성, 정조은 씨 돈. 제가 본 구조는 그랬거든요. 정조은 씨도 명확하게 정명석의 이 성비리에 관여를 했지만 더 큰 부분을 들여다보려면 돈 부분도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루게 됐고요.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좀 간략하게 볼 텐데요. 당시에 정조은 씨 측근하고 JMS 핵심 관계자 6명이 구속영장 심사 진행되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JMS 이 전 기사에 계속 등장했던 JMS의 방송국인 명작 스튜디오의 사내이사 국장을 맡은 정충씨는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사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정조은 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정조은 최측근으로 분류된 바가 있는데 한 제보에 따르면은 이 JMS 뮤직비디오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라는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과정에서 촬영비 명목으로 3억에 달하는 교단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말이 있고요. 이 정도로 예산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작 스튜디오 직원들한테는 30에서 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당시에 불거졌습니다. 다만 반면 이 금액 중 상당수가 정조은 씨 의상비 명목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한 제보자는 명작 방송국 대표들은 다 바지 사장이다. 뒤에서 기획하고 돈을 먹는 건 정조은이랑 정충신이다. 그리고 이거는 조만간 제가 또 다룰 텐데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6개월간 인테리어 명작 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라고 폭로했는데 장부를 실제 받아서 입수해서 뜯어보니까 9억 8천 정도가 들어간 게 맞아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기사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까 기사에서 또 나오는데 주님의 힌들교회로 이제 24억짜리 부동산 팔아 넘기려고 했던 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조은 씨 횡령 관련해서 이거는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인데 정조은과 정충신 두 사람한테 일부 교인이 정명석에게 전달해달라면서 5억의 돈을 줬는데 정명석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분이 계세요. 그 제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사자예요. 돈 준 당사자인데 물론 이건 사업기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정충신에게 3억, 정조은에게 2억 원을 줬다고 하는데 이야기만 듣고 이걸 기사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때 돈을 주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돈 주는 걸 받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백히 얘네가 5억 횡령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 절대 저는 5억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에서도 의혹에 대해서 말을 했던 거고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이 돈 얘기도 혹시 수사 과정에서 좀 포함이 됐냐라고 했는데 대전지검 쪽에서는 아직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차명 부동산 구입 관련해서 다음 세 번째 기사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 기사의 제목은 JMS 정조은 권병현이 구입한 차명 부동산 다단계 사업으로 소득 증빙 의혹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새로 도입된 법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소득 증빙을 하라 라는 법안이 생겼는데 정조은하고 정충신이 이 교단 내 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샀을까? 소득 증빙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취재하다 보니까 정충신 씨는 특히 정조은 씨도 마찬가지인데 다단계 회사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충신 씨가 주변에 이 다단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데리고 갔다는 증언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전해드릴 수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제보자가 JMS 목사 정충신과 김대현이 5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사업을 소득증빙 서류 수단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들이 지금 가입했다고 하는 곳에서는 실큐 아미노산이라는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실제로 정조은 씨하고 정충신 씨는 최근까지 먹었다는 제보도 있고 정명석 씨에게도 이거를 홍보 차원에서 먹였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교단 내에서 특히 정명석 씨가 다단계 사업은 매우 지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들은 아이디 조회를 했을 때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주충익 목사, 본명 오충익의 경우에는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어서 내용 살펴보자면 이 다단계 회사 이름 굿모닝 월드인데 여기서 판매하는 실큐 아미노산을 판매했다. 그리고 정조은은 2016년 8월 1일에 회원가입을 했고 현재까지도 회원 자격 유지하고 있고 정충신은 더 빨라요. 2016년 7월 25일 정충신이 가입하고 한 일주일 있다 정조은도 가입을 한 거죠. 아이디 조회한 거에 대해서는 사진 첨부해뒀고요. 이건 201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법안이 2017년도 8월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자조계라고 부르더라고요. 자조계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특히 현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청 진수 영수증 뭐 소득 증빙을 해야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과연 교단에서 받은 돈만으로 이게 가능했을 것인가? 그럼 다단계 사업을 이쪽에 이용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혹이었고요. 그래서 굿모닝월드는 자기가 누군가를 가입을 시키면 그 사람이 이걸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가입시킨 사람도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조은 씨가 만약에 가입시킨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서도 돈을 버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다단계 영업 관련해서는 아직도 나와 있는 자료인데 JMS 교단 내 방송국인 팜TV에서 설교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단계 하지 말라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영상도 확보를 했는데 근데 막상 설교를 하는 입장인 정조은 씨가 다단계 회사에 아직도 이름을 올렸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충신 씨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 의혹이 있다. 그랬더니 이거는 편지 읽듯이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제보는 악의성, 공격성, 거짓이며 다단계와 관련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유통하니 정회원으로 싸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그 라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다단계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제품 구매 후 적립된 적립금 형태다 라고 반론을 했고요. 이어 부끄럽지만 JMS 내에선 많은 분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헐뜯다 보니
뜬 소문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면 사법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의혹을 부인했고요. 또 일부 조각난 사실로 지어낸 소문이 기사화된다면 누군가는 억울한 상황이라면서 저는 늘 옳은 길을 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친절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반론은 사실 그 이전에 제가 또 질문을 좀 여러 번 보냈는데 보낸 질문이랑은 달랐어요. 그때 12일에 이때 당시에 제가 문자 보냈을 때가 5월 20일 전후였던 것 같은데 문자 내용이 남아있을 텐데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전에 반론을 할 때는 12일 본지 답변할 때는 다단계 사업 등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 무근이다 라고 선을 그었었거든요. 근데 18일에 재차 질문하니까 제품 먹기 위해 회원 등록한 것이라면서 이거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번복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에 첫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정조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내용은 저도 이후에 취재를 좀 다시 해봤는데 이렇게 차명으로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인데 정조은 씨가 저랑 만나서 인터뷰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 내 모임에서도 차명으로 구매했다고 인정을 해요. 실제로 정조은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교인이 모인 회의에서 부동산 의혹에 관련해서 주복리 일대 건물 명의가 정충신 목사와 친동생으로 한 이유는 정말 믿을 수 있었고 마음을 모아준 사람들의 모든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자체가 차명으로 구매한 거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였고 저희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 교인들과의 모임에서 그리고 또 라센트라 별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긴 개인의 명의로 살 수가 없어서 개인 사업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말로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사업자가 있는 것을 알고 동생 걸 빌리기로 했다 라는 이야기를 2022년 11월 9일 회의에서 언급을 하고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어긴 거예요. 이걸 어겼을 때는 해당 법리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명백히 이걸 위반한 거죠.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도 당시에 멘트를 주실 때 자문을 구해보니까 해당 법을 어길 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이거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 언급했던 강모 씨와 신도 30여 명이 지난 2월 21일에 해당 법률 위반으로 정조은 씨를 고소한 거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정조은 씨 관련된 부동산 기사랑 탈세 의혹,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다뤘는데 앞으로도 정조은 씨 관련된 기사 리뷰가 좀 더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교단 정체적인 이야기나 정명석 씨 관련된 기사 리뷰도 있을 예정인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저희 투데이 코리아 함께하는 이 채널에서는 사실 JMS 말고도 각종 사회 이슈라던가 인터뷰라던가 다양한 콘텐츠가 진행될 예정인데 당분간은 그래도 JMS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제가 투데이 코리아 채널 외에 다른 채널에서도 JMS 관련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곳에선 약간 사적이고 제가 취재한 기자로서라기보다는 사안과 관련해서 길게 좀 알아보고 좀 지켜본 기독교인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에서 다룬 내용이랑은 겹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다만 투데이 코리아에서도 당분간은 좀 JMS 관련된 이슈를 기사 리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채널에 대해서는 사실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기사들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